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여기에는 단순히 쌉쌀한 맛과 향기로운 향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기억, 아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정판 텀블러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우리가 소개하는 브랜드 뒤에 숨겨진 철학과 역사 인식을 묻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26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희생을 기리는 매우 무게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 군부의 총칼 아래 쓰러져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이죠. 우리 사회는 매년 이날이 되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스타벅스는 역사적 맥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 탱크데이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매우 빨랐습니다. 5월 18일 프로모션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스타벅스는 부랴부랴 1차 사과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22일, 그룹의 총수인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 28일, 시민단체는 정 회장과 전 대표를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하며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은 이토록 큰 문제로 비화되었을까요? 문제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시기 자체가 최악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에 군부 독재의 상징인 탱크를 연상시키는 행사를 진행한 것은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둘째, 도발적인 문구 사용입니다. 탱크라는 단어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장갑차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했고 다른 홍보 문구 역시 과거 민주화 투사의 희생을 희화화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기업의 낮은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황이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뿌리 깊은 무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번지는 비판 여론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는 구호와 함께 스타벅스 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인증사진, 매장 앞에서의 1인 시위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기업의 평판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마로 번진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역사적 상징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와도 같은 사건이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다루는 행위는 즉각적인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여론의 힘을 꼽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사건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비판 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면서 기업이 손쓸 틈도 없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기업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실망감만 키웠고 마지막으로 그룹 총수의 과거 발언들까지 재조명되며 기도적인 도발이 아니냐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대응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모션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역사를 지키려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상업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코 한 사회의 집단적 기업과 존엄성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그룹 총수는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급하게 봉합에 나선 사과와 책임자 해임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경영진이 뒤늦게나마 인지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 리더의 사회적,
역사적 인식 수준이 조직 전체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리더의 철학은 단순히 개인의 신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과 마케팅 방향에 스며들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올바른 마케팅 프로세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공적인 캠페인은 여러 단계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탄생합니다. 먼저 자유로운 아이디어 회의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출된 아이디어가 특정 집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역사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사나 문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여러 사람이 최종적으로 동의하고 조심스럽게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이 책임은 단순히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스타벅스 사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잊었을 때 기업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와 맺는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한 약속을 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회와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룹니다. 반면 나쁜 약속을 하는 기업은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착한 척을 할 뿐이죠. 이런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기업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구성원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화하려는 열린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국가와 역사를 존중하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잊혀가는 역사를 다시 알리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번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한 번의 실수로 쌓아온 모든 이미지가 무너지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마케팅은 높은 수준의 이해와 진정성을 요구하는 고난도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힘은 바로 우리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만을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나의 작은 소비 하나가 착한 기업을 응원하는 한 표가 될 수 있고 잘못된 기업을 심판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소비의 힘이며 시장의 문화를 바꾸고 기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인 85%가 기업의 역사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기업의 제품에 대해 72%가 적극적으로 불매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68%의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 해당 기업의 윤리 정보를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더 이상 기업 윤리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역사 논란의 지뢰밭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 역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우리의 캠페인이 특정 기념일이나 역사적 사건과 의도치 않게 겹치지는 않는가?
사용하는 단어나 이미지가 혹시 다른 의미로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진출하려는 사회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 잔의 커피, 하나의 텀블러에 담긴 것은 음료와 상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기업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기업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은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더 나은 기업,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소비는 어떤 약속을 담고 있습니까?